만드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신재생 에너지예요. 태양광, 소변장이나 신재생 에너지고요. 여기를 제가 지금 가봤었는데 제1 중심을 자원화 시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바이오를 따라서 여기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제 이걸로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또 여기는 그 살균하고 건조해서 음식물입니다. 음식물을 건조하고 살균해서 거기 단미 사료라고 하더라고요. 사료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제2 음식물 자원화 센터 옆인데 여기는 뭐냐면 슬러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쓰레기 처리하면 그 더러운 물 나오죠, 찌꺼기. 그거를 가지고 바이오메탄 가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는 뭘까요?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한 번에 붙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가상인데 카이스트에서 개발을 했어요. 투광형 태양광. 이게 있을 수 있나 싶은데 투광형인데 에너지를 계속 뽑아오네요. 굉장히 신기하고 그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투광형이에요. 화분이 보이시죠? 근데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지금 그 연구가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지만 굉장히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뭘까요, 선생님? 이제 태양광에서 다른 에너지로 봤어요. 산물질은 맞아. 산물질은 열. 아니, 여기 김대중 선배셨을 때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2006년에 온 거예요. 여기 태양광을 처음 깔았어요. 이게 1메가와트 엄청나게 많은 태양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걸 만들 때 우리나라 최초로 도심에다 저렇게 대규모로 만든 게 우리나라 최초였어요. 그리고 만들 때 돈 투자해가지고 얘는 단축이에요. 단축. 그러니까 고정식은 뭐예요? 우리 옥상에다 들 때는 딱 그 기울기를 25도, 35도 정도까지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런데 얘는 단축이어가지고 동서로 따라다녀요. 해를 따라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훨씬 비싸겠지요? 대신에 약 30% 정도는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축은 아닌데 양축은 동서남북을 따라다녀요. 해를. 그러니까 얘는 약 50%에 더 효과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문제는 대신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시면 요 앞쪽에 있는 이쪽인 것 같은데 세 개가 다 저쪽을 보고 있는데 세 개. 그런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우라늄이라는 그 원래 필요한 원료가 있잖아요. 걔가 앞으로 57년 정도 쓸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얘를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공 사례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자력을 가지고 친환경이냐 아니냐 얘기가 되게 많아요. 얘도 신재생에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말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얘는 길게 갈 수 없죠. 왜냐하면 일단 자원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나 지구온난화 또는 원자력발전소는 굉장히 처리 문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그 후쿠시마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빨리 신재생으로 아까 전환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전환을 빨리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 더디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우선 저쪽 자재의 정도가 강할수록 소리가 났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세 번이죠. 철이나 콘크리트는 열 조절이 돼서 가속도로 가속을 유지되는 겁니다. 목재는 열 조절이 낮아 판재에 오래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목재는 하듯이 판재를 사방지게 쓰면서 더 연소할 필요한 목재는 목재를 공간이 살아남고 오래 걸릴 겁니다. 이렇게 첨가된 사방지는데 오래 걸리는 자연재해를 피하는 시간도 길어져 유용한 겁니다. 당연히 나무라고 하면 그게 취약할 줄 알아요. 왜 있고? 그런데 나무로 만든 한계기에 취약할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흑개미는 먹은 나무를 먹이로 삼아 목조동물에는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목조동물에 피해를 끼치는 건 이곳 남부 지역이나 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흑개미들이에요.
이쪽에 그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쪽에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얘가 어디 근처에 바다 근처에 있어요. 얘는 이 맹그로브라는 자체 나무 자체가 염도가 있는 물을 흡수해도 괜찮은 그리고 굉장히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그런데 보시면 이게 뭘까요? 염도 맞습니다. 블루 카본 바다는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이 영어로 블루 그래서 블루 카본 반대로 나무나 숲 같은 걸 뭐라 그러죠? 그린 카본. 그린 카본 맞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탄소 흡수 요거는 했어요. 그래서 나무, 갯벌, 자, 우리는 나무 숲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다 알아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다 이산화탄소를 얘가 먹고 산소 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어디를 다시 늘려야 될까요? 여기서 줄였으면 여기서 늘려야 돼요. 목표치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 부분에서 약 14%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다시 정부랑 싸워가지고 약 11%까지 줄이겠다고 줄여버렸어요. 이걸. 그럼 다른 데서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 늘냐면 전환. 지금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전환이거든요. 전환 부분에서 그 목표치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산업에서 얘들이 산업 부분에서 탄소 중립비를 풀려면 탄소를 굉장히 덜 써야겠죠. 굉장히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정부랑 싸웠어요. 대기업들이랑 나 안에 야 너무 높아, 나 깎아줘.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더 많이 탄소를 줄이겠다고 올려야 된다고. 그 올리는 데가 전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환의 대표가 신재생이에요. 전환의 대표가. 그래서 그쪽에 진짜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자, 지난 시간에 또 신재생에너지죠. 근데 신재생에너지도 듣다 보면 아이고야 참아라 이렇게 되실 확률이 좀 있지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루카본 바다 쪽만 먼저 볼게요. 이거 염습지, 맹그로브, 비식생, 갯벌, 잘피리 쉽지 않은 말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염습지하고 비식생, 갯벌은 갯벌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갯벌하고 바다 얘기했잖아요. 갯벌을 얘기하는데 염습지는 그 갯벌에 무언가가 심어져 있으면 염습지, 아무것도 안 심어져 있으면 비식생 갯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 98%가 비식생 갯벌이에요. 이 비식생 갯벌은 아직 IPCC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탄소 흡수 염습지를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최대 염습지가 어디냐면 순천만이에요. 제가 다른 강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순천이 되게 그래도 다른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지금 저희 전봇 때 그 뭐죠? 그걸 다 없앴어요. 많이 없어요. 200몇 개 없앴고 다 없어요. 6도가 상승하면 지구가 멸망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넷제로란